자,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할게요. 지난 시간에 점 했지, 점. 점과 좌표 공부했어.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을 공부할 거야.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죠? 방정식. 직선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한 점이 있지. 한 점 x1, y1이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치자.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 m이 주어진 거예요. 기울기 m이 주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m이 주어지면 한 직선이 딱 생기는 거다. 그러면 이 자취니까 얘를 x, y로 둔 거지. 이 식이 되니까.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x1, y 빼기 y1 이게 바로 기울기잖아, 그죠? 이게 m입니다. 그러므로 y 빼기 y1은 이걸 곱하면 되지. m x 빼기 x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럼 얘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m이고 x1과 y1 x1, y1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하면 요 식을 쓰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오늘 외워줘야 됩니다. 이 방정식 형태니까요.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더라.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금방 했는 것처럼 어떤 점 A점 x1, y1을 지나고 기울기 m이 주어지면 얘는 y 빼기 y1 m x 빼기 x1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럼 또 한 가지 더. 두 점이 잡히면 돼요. 두 점을 알면 x1, y1, x2, y2 이 두 점을 알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요 한 점을 지나면 되겠지. y 빼기 y1 그 다음에 x 빼기 x1 기울기만 모르잖아 m. 그럼 기울기는 x2 빼기 x1 y2 빼기 y1 여기 기울기니까 그죠? 기울기 m하고 같지? 그래서 두 점을 알아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당연한 얘기지, 그죠? 그 다음 좌표 평면상에서 x축과 평행한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 얘는 어떻게 될까? 이게 만약 C라면 Y는 C Y축에 평행한 직선 쫙 끝. 이 K다. 이거 뭐 X는 K 이렇게 둘 수 있지. 이것도 다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인데 알겠습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 요게 최고 중요해요. 요게 다른 건 다 응용판이니까. 그럼 금방 얘기했는 거 보면 만약 X축에 평행한 직선 같으면 얘는 기울기가 뭐가 될까? 기울기는 0이 되겠지, 그지?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 Y 증가량이 없잖아, 그죠? 그거고. 만약에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있어 없어?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가 없습니다. 기울기가 없어요. X의 증가량 없잖아, 그죠? Y 증가량은 있지만 얘는 기울기가 없어. 얘는 기울기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1학년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야? 1차 함수. 1차 함수라는 것은 y는 mx 플러스 n 이게 바로 1차 함수지. 이때 요 m을 기울기란다고. 그러면 m이 0이 됐단 말이야. 0도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0이라는 값도 실수값이니까. 그럼 y는 n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없단 말이야. 기울기가 없어. 이거는 x는 아까 k였지, 그지? k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 기울기가 없어요. 그럼 얘를 넘겨보면 x-k는 0 이렇게 된다.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거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넣고 다 넘겼잖아. 이 항을 다 했단 말이야, 한쪽으로.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 되겠지. 오케이. x의 계수, y의 계수. x 1차, y 1차. 그지?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차 함수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이 되겠지. 왜? 이런 것 때문에. 얘는 기울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잖아. 얘는 기울기가 없어도 나오거든. 그래서 1차 함수 이것도 봐라. 넘겨보면 이 형태가 되겠지. 그래서 1차 함수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포함이 되더라. 그 종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됐나? 이걸 일반형이라고 그래요. 일반형.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거는 뭐? 기본형. 기본형. 기울기가 m이고 x, y를 지난다.
요걸 직선의 방정식이란다. 방금 다 배웠던 걸.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를 알았잖아, 그죠? 직선의 방정식이 뭔지 알았으니,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갖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점을 배웠자, 점. 점과 직선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자, 첫 번째, 점과 직선의 관계. 점과 직선의 관계. 점과 직선의 관계는 어떤 직선이 원래 있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게 일반형이니까 어떤 점이 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면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점이 x1, y1이라면 이 점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여기 x1, y1 집어넣으면 요 식이 만족하는 거지. 그러면 위에 있는 거고, 밖에 있으면 여기다가 x1, y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만족하지 않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위에 있는 점, 밖에 있는 점은 값을 집어넣으면 알더라. 거기에서 직선에서 밖에 점이 오래 있잖아, 그죠? 알파, 베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 직선과 점의 거리. 이거 거리 아니에요. 이건 거리가 아닙니다. 왜요, 선생님? 수직으로 와야 돼. 여기 수선의 발이라 그러지. 요걸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하고 싶어. 요 나오는 과정은 되게 복잡하거든. 교과서에 돼 있고 나중에 보고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좀 외워주는 게 좋다. 자,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니까 이거라면 외우자. x의 개수 제곱, y의 개수 제곱을 해. 루트를 씌우고 분해. 알파 베타를 여기다 x, y에다 집어넣는다. a 알파, b 베타 플러스 c 해놓고 절대값.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를 d로 뒀다면 이 거리 d가 된다. 이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이다. 이거를 모르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에요. 반드시 암기를 해놓고, 자, 이거 암기했다가 쳐놓고, 암기했다 치고, 그러면 이 점과 직선의 거리를 알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건 뭐고, 점과 점의 거리도 알지, 그지? 점과 점이 있으면 이 점 x 좌표끼리 빼고 y 좌표끼리 빼가 제곱해갖고 루트 씌우면 되지. 그럼 직선 나오고 점이 나오면 아까 전에 배웠던 공식을 해서 거리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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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점과 직선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거리를, 뭐 거리도 배웠고 위치 관계도 알았고, 그러면 직선과 직선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직선과 직선. 자, 두 직선이 나와 있다는 거지. 두 직선은 평면 좌표상에서,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요. 뭐 교차, 평행, 일치, 이 세 가지 나오지, 그지? 얘는 뭐고? 기울기가 달라야 돼. 기울기가 다른 거고, 얘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같지? 둘 다 기울기는 같은데 얘는 뭐 y 절편이 다른 거고, 얘는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다른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지, 간단하게. 그러면 얘를 직선의 방식이 두 개가 나왔다 치자. ax, by 더하기 c는 제로. 자, a-b-c 이렇게 나왔다. 두 직선이 나왔다. 그럼 얘 둘 다 어떻게 하면 되노? y는 무슨 x 더하기 뭐, 얘도 y도 무슨 x 더하기 뭐, 이런 형태로 나타냈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기울기잖아, 그죠? 기울기가 같으면 둘 중에 하나겠지. 요거 달라버리면 얘들 요거 되고, 요거까지 같아버리면 요게 되겠지. 근데 기울기가 달라버리면 무조건 교차하겠지. 한 점에서만 만나지, 그지? 얘는 무수히 만나는 거고 얘는 하나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해서 써보면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은 x의 개수 a-분의 a하고 y의 개수 b-분의 b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식을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 좀 알아주면 좋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자, 기울기가 같고 y 절편이 달라. c-c 상수 부분이죠, 그죠? 얘는 기울기도 같고 y 절편까지도 같고, 그러면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관계는 요 형태로 알아놓으면 좋더라. 직선의 관계지. 그러면 이 직선의 관계 중에서 직선과 직선의 관계 중에서 촤 이렇게 수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두 직선이 교차는 됐지. 그럼 이걸 문제를 풀어보면
요 기울기가 m이고 요 기울기를 m 다시 했을 때 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돼.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지. 해보니까 그래 된 거야. 그러면 얘 기울기가 m이면 얘 기울기는 뭐 수직이 된다면 얘는 마이너스 m분의 1이 되겠지.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요거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세요. 참고로 만약에 있잖아. y는 x 이렇게 있잖아. y는 이렇게 있어. 얘의 기울기가 y는 mx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 y는 x에 대칭되게 오래 그랬단 말이야. y는 x에 대칭되게.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는 y는 n분의 1x가 된다. 해보니까 여기 2x면 얘가 2분의 1x가 돼. 얘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지, 그치? 얘는 두 직선이 수직한 거고, 요는 두 직선이 y는 x에 대칭이 되는 거고. 꼭 알아놓으면 좀 편하다. 문제 풀 때. 자, 그다음 두 직선의 관계 중에서 아까 전에는 교차되는 것 중에 수직이 되면 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랬잖아. 그때 평행할 때 한번 보자. 평행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했을 때는 얘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수직이 이렇게 가겠지, 그치? 거리를 구할 수 있어. 여기나 다 똑같지. 그럼 이거 어떤 책들은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 외우지 마세요. 공식 외울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요 점 아무 점이나 잡으면 돼. 이 직선이 만약에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요 위에 있는 점 아무 거 잡으면 돼. 뭐 2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네, 그죠? 3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그 여기 있던 여기 점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나 다 어떻게 돼? 다 같잖아, 그죠? 이 점을 잡아놓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 0이라면 이 점에서 이까지 거리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 점과 이 직선까지 거리. 그러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평행할 때의 거리를 구할 수 있더라. 그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챙겨주고. 그 다음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 두 직선이 요 교차 있잖아요. 교차.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무지막지하게 많죠.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이 직선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도 풀어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데 좀 공식 좀 외워놔야 돼. 나중에 쌤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면 어떤 직선 요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고 요 직선이 a-x, b-y 더하기 c-는 0이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되냐면 요 그대로 써. ax, by 더하기 c 여기서 넣고 k배 는이 아니고 더하기 해놓고 k배 해놓고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돼. a-x, b-y, c- 해놓고 제로 이러면 돼. 요 자체가 뭐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여러 개가 나오지. 뭐에 따라서? 요 k 값에 따라서. k는 정해진 게 아니거든. k가 정해져 버리면 뭐 하나가 정해지겠지. 요 자체가 직선이더라. 전개하면 되잖아, 그냥 묶어주고. 그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어떤 식이 나왔을 때 뭐라고? 요거는 0 직선이지. 요거는 0.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노트 있죠? 너 이제 교재 있지? 다 교재 있다.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요게 되는 거예요. 요 나오는 과정은 나중에 오프라인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할게.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공식이더라. 이것도 몰라도 지구를 따야 된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나중에 원 배울 때도 여기 확장이 되거든. 그 지금 좀 잘 알아놔야 돼. 자, 외웠다 치고 그러면 이 점과 점의 관계가 공부를 했잖아, 그죠? 점과 점의 관계.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관계.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관계들을 배웠지. 거기에서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한번 언급을 해보면 만약에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너 노트 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 가면
이 점과 이 점의 길기와 이 점과 이 점의 길기와 이 점과 이 점의 길기는 다 같지. 길기가 다 같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직 이등분선과 수직 이등분선과 각 이등분선 이게 나오는데 이 두 개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 수직 이등분선은 뭐냐 하면 두 점이 있잖아, 그죠? 이 두 점이야, 두 점. 너 교재를 보면 두 점이 있을 거야, 두 점. 여기다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 두 점, 두 점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 요까지 거리 같지, 요까지 거리 같지. 이런 점들을 막 찍어 보니까 뭐 2등분 되잖아, 그죠? 수직 2등분이 되는 거야. 이 선분을 수직 2등분한 선. 자, 각 2등분선은 뭐냐 하면 두 직선이 있는데 여기 각이잖아, 각. 맞습니까? 이 직선에서의 거리와 이 직선에서의 거리 같은데 잡고 여기서 같은 거리 같은 거리를 잡았다는 거지. 이 점들을 막 찍어 보니까 이렇게 각을 2등분 시켜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두 직선이야, 두 직선. 기준이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직 2등분선은 뭐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각 2등분선은 뭐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요게 바로 정의다. 이 정의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문제 푸는 건 쉬워. 왜? 이 직선을 반드시 구하세요. 여기 x, y를 둬버리는 거지. 두면 두 점이 주어질 거 아니야, 문제에서. 그럼 이 점과 이까지의 거리, 맞죠? 이 x, y가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 하면 식이 탁 나오는 거야.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됐죠? 각 이등분선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x, y로 두면 돼. x, y로 두면 자치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직선까지 거리, 이 직선까지 같다 이라면 식이 탁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식이 탁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개가 나와, 각 이등분선은. 왜 그러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각 이등분선이지만 이쪽도 각이 있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각은 이쪽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나와, 문제를 풀어보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교재나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을 풀면 분명히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이등분선을 풀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해하겠습니까? 그거만 알면 돼. 그래서 개념만 알아놓으면 되더라. 그 다음 직선에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해석하는 건데, 해석하는 거 한번 보자. 자, 예를 들어서 k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다. 직선이에요,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잖아, 그죠? 그럼 요걸 해석을 해보면 되냐면 y는 넘겼지, 그지? k 묶으면 x 더하기 요리 됩니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직선이잖아, 직선. 요게 y 빼기 0이지, 그지? k x 더하기 1이니까 아하,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기울기가 뭐야? k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러면 되는 거야. 왜? 우리 앞에서 배웠지? y 빼기 y1은 m, x 빼기 x1이라고 그랬으니까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돼? 요 직선을 표현을 할 때 마이너스 1,0을 지나, 요 점을 지나 기울기가 k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에 어떤 a점을 지나고 어떤 b점을 지난대. 요건 x절편, 요건 y절편.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된 거야. 그러면 문제 풀 때 이러면 돼. a, 0, 예, 뭐 0, b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렇게 구해도 되고 바로 가도 돼.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x 나누기 a, y 나누기 b는 1 요런 꼴이 돼. 알아놓으면 좀 편해, 이거. 알아놓으면 편해. x의 절편, y 절편.
요런 꼴이 나와. 얘 문제를 풀면. 얘도 마찬가지지. y는 무슨 꼴로 나타내면 요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알아놓으면 편하다. x의 절편, y 절편을 알면 바로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것도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예를 들어서 kx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ky 마이너스 3 더하기 5k는 제로다. 자, 머리 복잡해요 선생님. 애들이 그 문제를 딱 보면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 첫 번째 보면 x끼리 묶은 거야. k 마이너스 2x 맞지? 3k 더하기 y 맞지? 아니 3k 1이지 그죠? 1y 플러스 5k 마이너스 3은 제로. 요래 뒀다면 형태가 어떻게 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제로 맞잖아. 이 직선의 방식이네. 이 자체로 해석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k끼리 묶어보는 거야. k끼리. 그러면 k끼리 한번 묶어볼게.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 해놓고 k 묶어버리면 여기서 오겠죠. x 여기 플러스 3y 여기 더하기 5는 요렇게 해석해도 돼. 그럼 뭐야 이거? 아까 했잖아 그죠? 는 0, 는 0 해석하면 뭐야 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 그러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했잖아.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라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거지. 그럼 이 직선의 교점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이거와 이거를 연립으로 풀면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제로. 요거 x 더하기 3y 플러스 5는 제로. 두 개 연립 방정식 풀면 요 점의 좌표가 나온다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 중에 뭐가 있겠지. 요 k 값에 따라서.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 차이다. 해석하는 거 차이. 됐어요? 급하게 했다. 급하게 좀. 급하게 하긴 했는데 교재하고 선생님 강의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선생님이 늘 숙제 내는 걸 풀면은 뭔가 좀 맞물릴 거야. 다음 시간에 또 보자.